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시리즈 일환으로 시청자분의 댓글에 대한 강의입니다. 당뇨병에서 심장, 콩팥을 보호해주는 약이 있는데 이런 치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올린 영상에서 댓글이 달리신 건데요. 많은 당뇨인데 작년에 사구체 여과율이 139가 나와서 무슨 뜻인지 몰랐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나니 여기서 하이퍼필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당뇨의 합병증, 콩팥에 무리가 오는 초반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 지금 시점에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강의에서 혈압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혈압약으로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별히 더 좋은 혈압약을 쓰셔야 된다. ACE inhibitor나 ARB 계열의 약을 쓰셔야 된다 했는데, 이제 영어라서 무슨 약이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다른 분은 제가 설명한 거에서 이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에 여과율이 좋아지는 이유를 설명할 때 에어컨이나 자동차에서 필터처럼 압력이 가해지면 처음에는 잘 여과가 되지만 대신 필터가 빨리 망가지는 거랑 같다라고 이렇게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강의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그 영상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가 있는 사람에서 콩팥이 당뇨 시작 시점에는 100으로 시작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 점점 콩팥 수치 여과율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면서 어느 시점까지, 요 시점까지 원상복귀밖에 안 되는데, 이동안 계속 콩팥은 망가지고 있지만 혈액 검사에서는 오히려 콩팥 수치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가지고 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일반 분들한테 되게 복잡한 말이긴 한데, 이 여과율이라는 것을 계산을 할 때 여기 P, 프레셔, 압력을 말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게 콩팥이 혈관인데, 콩팥의 혈관에서 동맥이 요렇게 해서 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물질들이 빠져나가서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여기가 renal afferent artery 해가지고 이쪽에는 신장 동맥이긴 둘 다 동맥인데, 이 사구체를 지나기 전에 동맥과 사구체를 지난 후에 동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압력으로 인해서 이물질이 더 많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이 사구체의 막은 압력이 세면서 이게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으로 볼 때 나중에 피검사에서 나빠지는 게 보이지만 여기가 망가지는 거는 한참 전부터 있었고, 망가질 때 오히려 여과율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내가 이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 이 압력을, 이쪽으로 가는 압력을 줄여야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혈압 압력을 줄이거나 P1, 아니면 이 빨간 부위, 여기에 혈관이 꽉 조여 있는데 이 조여진 혈관을 풀어주면 여기에 압력은 피가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데, 여기 혈관이 이렇게 새카맣게 했는데 이걸 약간 타이트하게 해주면 여기의 압력은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혈관을 이쪽에서 풀어주게 된다면 여기를 오히려 이렇게 팽창을 시키면 압력이 떨어지겠죠. 피가 잘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혈관이 팽창을 하면서 여기에 압력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압력을 떨어뜨리는 거는 모든 혈압약이 여기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압력이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요거 혈관을 풀어주게 되면 이 피의 이 압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특별하게 더 조절을 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들이 ACE 이니비터나 ARB 계열의 약입니다. 그래서 ACE 이니비터 약의 이름은 베나제프릴, 캡토프릴, 이나나프릴, 포시너프릴, 라이시너프릴, 라미프릴이라고 해서 프릴이라고 들어가는 약들의 이름인데 이거는 성분명이고요. 예전에 나온 약들이라서 브랜드 네임은 한국에서는 좀 더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약들이 ARB인데 이 ARB는 이제 쌀탄, 탄으로 끝나는 건데요. 아즈살탄, 칸데살탄, 얼발살탄, 로살탄, 올메살탄, 텔미살탄, 발살탄 이렇게 해서 탄으로 끝나는 그런 약이 있고 에달비, 아타캔, 아바프로, 코잘, 베니칼, 마이칼디스, 다이벤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굳이 브랜드 이름으로 사실 필요는 없고 다 제네릭으로 싸게 나온 약들이기 때문에 이 약들 중에서 약을 드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 부위를 팽창을 시켜서 여기에 압력을 줄여주는데 그 이상의 다른 역할도 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ACE 이니비터와 ARB는 콩팥을 보호하고 그래서 신장의 기능 상실을 좀 지연을 해주고 그리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심장 근육의 보호를 하고 우혈성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증 환자의 보호에도 예전부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 자체가 혈압약이다 보니까 혈압 저하를 시켜서 고혈압 관리를 하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CE 이니비터라는 거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그래서 엔지오텐신이 바뀌는 거를 억제하는 거고 ARB는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엔지오텐신이 일을 하는 거를 방해를 하는 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엔지오텐신 1이 엔지오텐신 2가 돼가지고 우리의 혈압 호르몬 같은 건데 이 엔지오텐신 2는 인슐린 리셉터 디펜던트 PI3K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그널링을 차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를 시키는 것이 엔지오텐신 2입니다. 그래서 엔지오텐신 2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 증가시키는데 ACE 이니비터나 ARB는 이 엔지오텐신 2의 생성이나 작용을 방해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하는 엔지오텐신 2의 역할을 방해를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저하가 된다는 거죠. 자, 인슐린 저항성이 저하가 된다는 거는 몸에 좋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당뇨가 더 악화되는 것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민감도를 향상시킨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있다 보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서 고혈압약으로 ACE 이니비터나 ARB를 쓰라고 하는 것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든 당뇨병 환자에서 쓰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문제점은 ACE 이니비터와 ARB가 혈압을 낮추는 약이다 보니 당뇨병에서 혈압이 오히려 정상이거나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ACE 이니비터나 ARB를 쓰게 되면 당연히 혈압약이다 보니까 혈압이 저하가 되겠죠. 그런데 자신의 혈압이 뭐 110에 뭐가 됐다. 그러면은 이 110이 105까지만 가면 좋은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110이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있을 때 뭐 85까지 떨어진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저혈압으로 인한 문제가 되죠. 뭐 어질어질하다, 이 약을 먹었더니 힘이 쫙 빠지고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처음으로 오신 분도 당뇨가 이제 10년 넘게 있으셔서 이 ACE 이니비터나 ARB를 드시고 있었는데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든 때가 되게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오신 분인데 혈압이 105가 나왔어요. 그 수축기 혈압이. 자, 수축기 혈압이 105가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병원 방문해서 105가 나오면 그리고 이분이 어느 정도 긴장하고 첫 번째니까 약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병원 온다는 게 아무래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105가 나왔다는 거는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80몇까지 뭐 85에 뭐 60몇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배구에 딱 오신 분들은 항상 물어봐요. 집에서 혈압이 어떠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집에서 80, 90 정도 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 그러신 분들은 이분도 집에서 85, 89 이렇게 나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봤던 의사분이 85도 너무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85까지 했는데 이제 설사까지 겹치면서 콩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의사를 저한테로 바꾸신 분인데, 자, 문제는 이렇게 85가 되면 콩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설사를 안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혈압이 병원에 와서 105라고 하면 집에서는 더 떨어져서 저혈압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의사분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의사분이 좀 빨리빨리 환자를 보시다 보니까 뭐 105면은 괜찮네요 한 거야. 환자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도 나이 들으니까 그렇죠, 뭐 숟가락 하나도 못 들겠어요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세요. 그분이 나이가 뭐 69세인가 밖에 안 됐는데도.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약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쓰시던 분이 갑자기 뭐 탈수가 됐다, 뭐 마라톤을 달렸다든지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뭐 설사를 하루에 뭐 20번씩 했다, 폐렴이 걸렸다든지 어떤 감염이 있어서 폐혈증이 왔다, 그래가지고 탈수도 그렇고 폐혈증도 그렇고 이런 일이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해서 혈압이 떨어졌을 때는, 거기다 혈압이 떨어지면 ACE 인히비터나 ARB 약을 먹으신 분들은 바로 급성심부전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 이 약 자체가 급성심부전을 빠지게 도와주게 돼요. 왜냐하면 그나마도 이걸 풀어서 여기에 프레셔를 낮췄는데 탈수가 되다 보니까 이 프레셔가 너무 낮아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풀려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 데미지가 가죠. 그거 이외에도 다른 기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프레셔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ACE 인히비터 ARB가 원리는 내가 탈수나 폐혈증이 됐으면 아예 콩팥을 망가뜨려서 소변을 안 만들면 내가 탈수를 방지를 할 수 있잖아요. 진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탈수가 돼서 죽는 것보다. 탈수가 됐는데 소변을 많이 만들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콩팥을 샷다운을 하게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글래디에이터에서는 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탈수가 있거나 폐혈증이 있을 때 ACE 인히비터 ARB를 먹으면 급성심부전이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응급실을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폐혈증이 왔으면. 그럼 응급실에서 급성심부전이 왔다고 해서 이제 이 약을 끊게 되면 뭐 하루나 이틀, 길으면 2주 정도 안에, 보통 2주 가기 전에 콩팥 기능은 다시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는 이 약 때문에 급성심부전이 왔으니까 ACE 인히비터나 ARB는 끊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오는 게, 그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환자는 ACE 인히비터나 ARB 이 약이 내 콩팥을 망가뜨렸대. 그러면 이제 열받죠. 이거 준 게 누구야? 주치의가 줬는데.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퇴원을 하고 다시 주치의를 방문하시면 이 약을 다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환자는 아니 이것 때문에 콩팥이 나빠졌다는데 왜 다시 먹으라고 하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탈수가 됐거나 폐혈증이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거기 압력이 떨어져서 이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는 거고, 자, 퇴원을 했다는 건 뭐예요? 벌써 이 폐혈증이 해결이 됐고 환자의 컨디션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좋아졌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면 다시 ACE 인히비터나 ARB를 병원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미국에서는 환자를 입원시켜 놓지 않기 때문에 그 약을 끊은 상태에서 퇴원을 시키고 다시 뭐 1주일이나 2주일 안에 주치의를 가서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1주에서 2주 정도 집에서 있다가 자신의 의사한테 오면은 그때 다시 콩팥도 회복을 했을 테고, 그러니까 ACE 인히비터나 ARB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퇴원 후에 의사를 방문했을 때는 혈압이 다시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 있으니까 에이스니비나 ARB를 다시 드셔도 되는데, 가끔가다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2주가 지나도 콩팥 자체는 해결이 됐지만 좀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먹는 걸 못 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쭉 한 7파운드가 빠졌어. 그러면 원래 환자가 혈압이 120, 130이었는데 병원을 퇴원한 다음에 1주에서 2주 있다 오니 105에 65 이런 식으로 이제 혈압이 ACE 인히비터나 ARB를 끊었는데도 이런 혈압을 유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ACE 인히비터를 시작하지 않고 조금 더 있다,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입맛이 돌아오고 환자가 다시 먹기 시작해서 이 혈압이 다시 올라가면 그때 혈압약을 줘서 콩팥과 당뇨 치료에 좀 더 도움이 되게 약을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급하게 다시 시작하는 약은 아니지만 혈압이 충분하게 올라왔을 때는 이 약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의 콩팥, 심장, 당뇨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다시 꼭 드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 약은 포타시엄, 칼륨 수치를 올리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만 먹으면 칼륨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약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면 칼륨을 낮추는 약을 드시면서라도 이 약을 먹으라고 추천을 하는 게 약간 정석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약에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은 드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ACE 인히비터와 ARB 계열의 약은 의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증거 자료가 충분하고 해서 콩팥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당뇨 전문의 모두 다 굉장히 자주 쓰라고 적극적인 추천을 하는 약입니다. 단지 부작용이 없을 때 쓰시는 거고,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드실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 분만 좀 조심을 하고 다른 분들은 그 약을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게 교과서적인 지난 30-40년의 추천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에서 혈압약, 특히 ACE 인히비터와 ARB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당뇨를 치료하다 보면 당뇨에서는 식사와 운동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떤 약들은 더 환자의 건강과 콩팥과 심장에 보호를 해주는 약들이 있고, 어떤 약들은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드시지 말아야 되는 약도 있고, 어떤 거는 별 도움은 안 되는데 재수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드셔야 되는 약들도 있고, 다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자신이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위에 친구나 다른 분들이 어떤 약이 좋다더라 해서 맹목적으로 드시는 것보다 반드시 이런 약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